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10년 전에 하만을 머지한 삼성전자가 이번엔 독일의 GF에 두뇌 ADS까지 인수합병하면 성공할까? 통합의 정의를 자동차 산업의 계층 구조로 고정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제조사 OEM와 부품 제조사로 구성되는 계층 산업이며 경쟁력의 핵심 메커니즘은 통합,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같은 수준의 제조사 또는 같은 수준의 형상 요소들끼리 기능과 제품과 범위를 넓히며 맞물리는 문제를 수평 통합이라 하고, 위아래 수준의 제조사 또는 위아래 계층의 형상 요소들이 인터페이스와 책임을 봉합하며 맞물리는 문제를 수직 통합이라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은 이 정의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표 영역입니다. ADAS는 하드웨어 형상 항목 HWCI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항 OCSCI로 구성되고, CSCI는 다시 다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분해되어 작동합니다. 같은 수준의 HWCI들 간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문제는 수평 통합이고, HWCI, CSCI 컴포넌트로 내려가는 계층 간 연결과 검증과 책임 사슬의 봉합은 수직 통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하만과 JF를 사들이는 행위는 회사를 합친다가 아니라 수평 통합으로 범위를 넓힌 뒤 수직 통합으로 책임을 봉합한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 선언이 문서와 조직대만 남고 제품 책임 체계로 내려오지 못하면 인수합병, M&A은 시너지가 아니라 충돌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하만 인수는 재무적으로는 성공일 수 있으나 플랫폼적으로는 별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는 2016년 발표와 2017년 완료로 정리되는 대형 거래였고,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전장 채널을 확보하는 수평 통합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재무 성과만 놓고 보면 하만은 삼성 연결 실적 안에서 일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돈이 되는 사업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진짜 성공은 손익계산서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안전과 리콜과 보증이 결합된 책임 산업이며, 완성차가 부품사를 선택할 때 보는 것은 기술 데모보다 양산 신뢰와 결함 대응 이력입니다. 하만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과 삼성이 자동차의 두뇌 계층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하만 인수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중심 수평 통합이 ADAS와 중앙 컴퓨팅으로 수직 통합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능 안정과 사이버 보안의 증거 사슬을 삼성 책임 체계로 봉합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로 답하지 못하면 하만 인수는 재무적으로 성공이어도 전략적으로는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습니다. 기술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 증거 사슬의 완결입니다. ADS 기술 통합의 본질은 화려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안전 증거 사슬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능안전표준 ISO 인치 2주은 전기전자 안전 관련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공학 표준 ISO CE2143334은 차량 전 생애 주기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를 공학 요구로 고정합니다. 이 표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HWCA 중심으로는 안정적인 제조와 품질 게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CSCI 중심으로는 빠른 기능 개선과 데이터 기반 최적화를 구축할 수 있지만, ADAS에서는 두세 개가 검증된 변화라는 한 규칙으로 묶여야 합니다. 센서가 바뀌면 소프트웨어 검증이 자동으로 추적되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안전 분석과 보안 분석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컴포넌트 변경이 시스템 안전 요구로 추적되는 구조가 수직 통합의 핵심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숫자는 이 통합의 난이도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시장과 ADAS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복될수록 HWCI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CSCI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때 HWCI 중심 기업이 CSCI를 주변 기능으로 취급하면 제품은 늙고, 반대로 CSCI 중심의 속도만 강조해 HWCI 수준의 품질 문화를 희생하면 안전산업에서 한 번의 실패로 신뢰가 붕괴합니다. 관리 통합은 KPI와 책임 경계의 단일화에서만 성립합니다. 통합이 기술로만 되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 실패는 확정됩니다. 통합은 관리 문제이며 관리의 핵심은 핵심성과 지표, KPI와 책임 경계를 단일화하는 일입니다. 같은 수준에서 수평 통합을 하려면 중복 개발과 중복 고객 대응을 제거하고 공통 제품군과 공통 공정을 만들며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고, 위아래 수준에서 수직 통합을 하려면 인터페이스 변경 관리와 결함 책임과 리콜 대응이 단일 체계로 봉합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통합이 흔히 실패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과 보고 라인은 빨리 통합되지만 제품의 최종 책임 라인은 늦게 통합되며, 늦게 통합된 책임은 항상 소프트웨어 인력에게 결정권 없는 책임으로 전가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는 내부에서 먼저 지치고, 지친 조직은 외부 경쟁에서 먼저 밀립니다. 하만 인수 이후가 진짜로 성공이었다면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승인 권한의 단일화, 보안 취약점 대응의 단일 창구, HWCI, CSCI 결함 분류 체계의 단일화, 기능 안전 산출물의 단일 소유권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하만은 삼성의 자동차 계열사로 남고 통합 플랫폼은 태어나지 못합니다. 문화 통합은 HWCI 문화가 CSCI 문화를 밀어내는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만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직 언어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중심의 조직 언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드웨어 언어는 원가 수율 공정 불량률처럼 숫자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 보이고, 소프트웨어 언어는 실험 반복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대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이 충돌은 누가 옳다가 아니라 어느 언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CSCI 조직이 제품의 안전과 보안 문서 체계 안에서 정당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인력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화되고, 인수합병은 표면적으로는 통합되었으나 실제 역량은 약화되는 역설로 끝납니다. 하만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일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현상 유지가 달콤해지면 두뇌의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직 통합 투자가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ZF-ADAS를 붙이는 순간 더 커집니다. ADAS는 인포테인먼트보다 안전과 법무와 리콜 압력이 훨씬 강하므로 대기업식 승인 절차가 강화되기 쉬우며, 그 강화가 곧바로 소프트웨어 조직의 관료화를 의미한다면 핵심 인력은 빠르게 이탈합니다. 정책 윤리 규제 통합은 기술보다 먼저 시장의 문턱을 결정합니다. 통합은 정책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ADAS는 데이터 수집과 업데이트와 의사결정 자동화가 결합되어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제조사와 부품사와 소프트웨어 공급자 사이에서 분산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됩니다. 통합이란 책임 소재를 흐리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설계여야 합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 UNECE 자동차 규제 체계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정 R1255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R12022 판매 허가의 문턱으로 들어온 흐름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 체계가 시장을 재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규정 준수라는 형식 문제가 아니라 업데이트와 보안 사고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라는 산업의 윤리 구조 문제입니다. 연간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 사망이 약 119만 명 수준이라는 숫자는 ADAS의 목적이 편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시장에서 실패는 매출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되며, 그래서 통합은 기술 통합 이전에 정책 윤리 책임 통합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JFADS 인수는 수평 통합의 확장처럼 보이나 수직 통합의 난이도를 폭발시킵니다. 하만이 JF의 ADS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는 기업 가치 기준 약 15억 유로, 종결은 2026년 하반기, 약 3,750명 인력 이동이라는 숫자로 요약됩니다. 이 숫자는 새 사업 진입이 아니라 통합 난이도의 급상승을 뜻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중심 수평 통합은 제품군 확대가 핵심이지만, ADAS는 HWCI, CSCI의 수직 통합 완결이 핵심입니다. 센서와 컴퓨팅과 소프트웨어를 묶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묶음을 기능 안전과 사이버 보안의 증거 사슬로 봉합해 OEM이 책임있게 채택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하만에서 이미 있었던 문화 충돌과 관리 충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JFADS가 추가되면 통합 리스크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커집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얻지 못하고 관료적 승인 절차에 갇히면 두뇌를 사왔다는 말은 남지만 두뇌를 운영할 사람은 남지 않는 결말이 됩니다. 처방은 단순합니다. 대기업은 발명가가 아니라 통합 상용화 확산의 제왕이 되어야 합니다. 관료화된 대기업에서 탐색형 연구개발 R&D과 서비스 혁신은 구조적으로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패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조직에서 실험은 느려지고, 느린 실험은 시장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본령은 발명이 아니라 상용화이며, 전 세계 채널과 품질 체계와 자본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제품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확산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성공하려면 첫째, HWCI 중심 품질 문화와 CSCI 중심 운영 문화를 검증된 변화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봉합해야 하고, 둘째, 수평 통합에서는 동일 계층 표준화를 강제해 범위를 넓히되, 수직 통합에서는 안전보안 증거 사슬의 소유권과 결함 책임 라인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조직의 안전문서 체계 안에서 실질 의사결정권을 부여해 인재 유출을 차단해야 하고, 넷째, 내부 발명 집착을 줄이고 외부 혁신을 흡수해 통합 상용화 확산의 엔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만 인수는 손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만들었을 수 있으나, 자동차 두뇌 계층으로 올라가는 통합 설계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성과는 안정적 사업부의 성과로만 남습니다. JFADS 인수는 그 미완을 메울 기회이지만, 같은 충돌을 반복하면 실패를 더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됩니다. 삼성의 승부는 M&A가 아니라 통합이며, 통합은 기술관리 정책 윤리를 한 번에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도전은 가상하나 기존 하드웨어 중심 제조산업 마인드의 중역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